많은 분들이 상품을 소싱할 때 검색량이나 경쟁 강도에만 너무 치우치다 보니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시장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소싱을 진행하게 된다는 건데요. 물론 남들이 판매하지 않는 상품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문제는 대개 이런 상품의 경우 블루오션이라기보다는 소비자의 수요가 거의 없거나 또는 시장 규모가 너무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힘들게 소싱하고 올린다고 하더라도 판매나 매출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예를 들어 어부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평상시 바다에 나가기 전에는 꼬인 그물을 풀고 끊어진 부분은 다시 꿰매는 등 관리를 해야 됨은 물론이고,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을 때도 그물을 정확한 위치에 잘 던지고 적절한 타이밍에 잘 건져 올려야만 되겠죠. 이게 물고기를 잡기 위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작업이겠죠. 이때 어획량의 차이는 어부가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포인트를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경험에 의해 어획량이 많은 포인트를 알고 있다면 투입되는 리소스는 동일하지만 훨씬 큰 아웃풋을 낼 수가 있겠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내가 들어가려는 시장의 규모를 파악해야 되는 이유와 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소싱 노하우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에서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이기 때문에 꼭 집중해서 봐주세요. 우리는 판매할 상품을 선정하고 소싱하기에 앞서 꼭 시장 규모를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요.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제공하는 탑 40 셀러들의 6개월 매출을 기준으로 제품의 시장 규모를 간단하게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판매하고 있는 두 가지 상품을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A 제품은 리뷰가 10,000개가 넘고 B 제품은 6,000개 정도 됩니다.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각 제품의 키워드를 검색해 보면 A 제품은 탑 40 셀러들의 6개월 매출은 11억이고 B 제품은 2천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시장 규모가 작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제품별 스마트 스토어에서만 실제 발생된 매출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A 제품은 지난달 한 달 기준 4,780만원 정도의 매출이 나왔고 B 제품의 경우에는 122만원 정도의 매출이 나왔습니다. 매출에서도 엄청난 차이를 보이죠? 반대로 노출 순위를 한번 보면 A 제품은 보통 1페이지 일반 영역 하단 또는 2페이지 상단에 노출되는 반면 B 제품은 1페이지 일반 영역 2위에 고정적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훨씬 높은 위치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거의 20분의 1 정도 수준이죠. B 제품의 탑셀러의 6개월간의 총 매출이 2천만 원인 걸 감안하면 한 달 기준 330만 원의 매출이 나오고 그중 35%인 122만 4,780원은 제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1위 셀러가 30에서 40%의 매출을 가져간다고 본다면 그럼 남은 30%인 100만 원 정도의 파일을 나머지 35명의 셀러가 나눠 간다고 보면 되는데, 그렇다 할 경우 한 달에 28,000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진율을 50%로 잡더라도 순이익이 14,000원 밖에 되지 않는 거죠. 상대적으로 시장 규모가 큰 A 제품으로 다시 한번 보면 탑 40 셀러의 6개월간의 총 매출은 11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한 달 기준 1억 8,300만원 정도의 매출이 나오고 그중 26%인 4,780만원을 제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상위 셀러들이 저보다 2배 정도 높은 한 1억에서 그 이상의 매출을 가져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남은 4천만 원의 매출을 나머지 35명의 셀러가 나눠 간다고 볼 때 한 달에 한 114만 원 정도의 매출을 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동일 조건으로 50% 마진이라고 본다면 한 달 수익은 57만 원이 되겠죠. 14,000원의 말도 안 되는 적은 수익에서 57만 원이면 그래도 제품 한 개의 수익이라고 하면 납득은 할 수 있는 수준이 되겠죠. 앞서 말씀드린 탑셀러 6개월의 매출, 즉 시장 규모는 한 가지 키워드로 집계되는 매출이고, 제가 보여드린 실적은 여러 가지 키워드를 통해 누적된 매출 데이터라서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시장 규모에 따른 수익의 크기를 체감시켜 드리고자 예시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 것은 어떤 상품이건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소싱부터 기획, 상세 페이지 제작, 마케팅, 광고 등 투입되는 리소스는 동일하지만 시장 규모에 따라 아웃풋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부가 어획량이 많은 포인트로 그물을 던졌던 것처럼 우리도 최소 월에 1억 이상의 매출이 일어나는 상품으로 접근해야지만 어느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시장의 규모에 비례해 경쟁도 치열해질 텐데 상품 노출도 힘들고 광고를 하려 해도 CPC 단가가 너무 높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이때 세부 키워드 전략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대부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시장 규모에 따라 나오는 이런 매출의 크기를 가늠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검색량이 적은 세부 키워드로 접근하는 분들이 많은데 세부 키워드는 전략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시장 파이가 작아 유입이 적은 상품인데 세부 키워드들로 상품명을 구성하면 유입을 더 제한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더 큰 매출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장 규모가 있는 상품군에서 세부 키워드 전략을 사용해야지만 노출과 이를 통한 일정 수준의 매출을 담보할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상품을 소싱함에 있어 시장 규모를 확인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본격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을 소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데이터랩인데요. 쇼핑인사이트 분야별 인기 검색어에서는 카테고리별 쇼핑을 위해 검색한 키워드들을 일간, 주간, 월간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월간으로 데이터를 보면 인기 검색어들이 나오는데 이 시기에는 어떤 것들의 검색 수요가 높아지는지 또 그 기간은 얼마나 유지되는지 등을 보면서 고객의 수요와 돈이 흐르는 방향을 파악하기에 좋습니다. 오늘은 가구 인테리어 카테고리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양한 검색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순위의 변동은 있지만 게이밍 의자처럼 검색 수요가 매달 꾸준하게 나오는 제품들이 있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시즌성이 강한 상품보다는 이렇게 1년 내내 꾸준하게 수요가 받쳐주는 제품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더 많이 팔리는 성수기와 적게 판매되는 비수기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판매량이 확보된 상태에서 시기에 따라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상품이 판매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매출을 이어갈 수 있고 재고 관리 측면에서도 매입량을 예측하기가 훨씬 용이하겠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시장 규모를 먼저 파악해 보겠습니다. 게이밍 의자의 탑셀러 40명의 6개월 매출은 18억이네요. 월 3억 정도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아래쪽 그래프를 보면 평소 검색량이 한 10,000건 이상 유지되고 성수기인 2월부터 3월 초까지는 검색량이 2~3배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측해보면 이사철과 개강 시기가 겹치면서 이제 수요가 더 높아진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겠죠. 본격적인 소싱에 앞서 네이버 쇼핑에서 경쟁사들은 어떤 디자인 및 가격대로 판매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확인하는 이유는 내가 중국에서 제품을 수입해서 가져올 수 있는 가격과 시장의 중거 가격을 비교해서 경쟁력 유무를 확인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어떤 타입 또는 디자인의 제품이 수요가 있는지를 파악하여 거기에 최대한 부합하거나 또는 개선된 제품을 소싱하기 위함입니다. 게이밍 의자를 검색해 보니까 가격대는 대부분 10만원 중반대가 많고 이런 식으로 검은색에 빨간색으로 포인트가 들어간 제품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1688에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파고에서 게이밍 의자를 중국어로 변환해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걸 그대로 1688 검색창에 입력해서 조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서 네이버에서 봤던 제품들과 비슷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죠. 비슷하게 생긴 제품들이 많은데 여기서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되냐면 안정적인 재고 수급과 품질 관리를 위해서라면 제조 공장으로부터 공고를 받는 게 가장 좋겠죠. 좋은 판매자 또는 제조 공장을 찾는 방법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보면 슈퍼 팩토리를 체크할 수가 있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걸 체크해서 재검색된 상품들을 보면 이렇게 심층 공장 검사 아이콘이 붙은 판매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 중에서 업력과 거래 금액, 재구매율이 높은 기준으로 셀렉을 하면 보다 안정적으로 수입을 진행할 수 있겠죠. 슈퍼 공장으로 필터링 된 업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보면 공장 검사 보고서라고 해서 해당 업체의 모습을 VR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이 업력도 6년 정도 되고 거래 금액이나 이제 재구매율도 꽤나 높기 때문에 이 제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공장 검사 보고서를 눌러볼게요. 첫 화면이 대표님 집무실이 먼저 나오네요. 취급하는 의자 제품들도 볼 수가 있고 공장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해당 제품으로 소싱을 한다고 가정하고 국내 도착가와 가격 경쟁력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소싱 발주서에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세 가지 옵션 중에서 의자는 발판이 튼튼해야 되니까 159위안 옵션을 기준으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159위안을 입력하면 한국 도착 가격이 42,294원이 나옵니다. 송금 환율 기준에서 1.4를 곱한 비용인데 발주 수량이 적다면 1.6까지도 올라간다고 보면 되겠죠. 국내 판매가가 10만원 중반대라고 보면 마진을 2배 이상 설정하더라도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매가에 13만원을 입력해보면 한 개 팔았을 때 마진은 87,000원이고 마진율은 무려 67%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대로 끝내면 돈블링이 아니겠죠? 우린 앞선 영상에서 중국 수입 비용 셀프 계산 방법을 배운 사람들이니까 좀 더 딥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비용을 계산해 보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의 포장 형태나 규격을 먼저 확인해 봐야 되겠죠. 1차적으로 상세 페이지에 기재된 내용을 한번 확인하고 에이전시를 통해 판매자에게 다시 한번 재확인 요청을 합니다. 에이전시를 통해 받은 답변서를 보니까 상세 페이지 내용과 박스 사이즈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상세 페이지에는 80, 30, 59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에이전시로 받은 사이즈는 80, 28, 59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규격 정보를 수입 원가 셀프 계산 양식에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센티미터를 미터 단위로 치환해서 0.8, 0.28, 0.59를 입력하면 개당 CBM이 0.132로 계산이 됩니다. 단가에는 159위안을 그대로 입력해 주면 되겠죠. 여기서 관세까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관세사님께 카톡으로 자주 문의를 드리는데요. 관세사님께 이렇게 해당 제품의 HS 코드를 문의하면 정확한 3번을 알려줍니다. 그럼 이 3번, 즉 코드를 관세법령 정보 포털에 있는 세계 HS 코드에서 검색을 해보면 해당 제품의 기본 관세율 및 FTA 협정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세율은 8%인데 한중 FTA 협정 관세율을 적용받으면 0% 무관세로 진행 가능한 제품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아래쪽을 내려다 보면 요건사항이라고 있습니다. 특히 세관장 확인란에 표기된 내용들은 수입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해야 되는데 제품별 수입 시 갖춰야 될 요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인증과 같은 요건 사항이 있는 것을 모르고 수입을 진행하게 되면 통과는커녕 반환 또는 폐기를 해야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마주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 전에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시 수입 원가 계산 엑셀 파일로 돌아와서 관세율을 0%로 수정하고 발주 수량을 10개, 50개,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1500개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10개를 수입했을 때 수입 비용은 86%가 되죠. 만원짜리 상품을 수입하면 도착가가 무려
18,600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처음 하는 분들이 소량 수입을 진행할 경우 위안화에 곱하기 2 정도 되는 비용이 청구된다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수입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발주 수량을 더 늘려야겠죠? 현실적으로 1000개를 수입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니까 100개 정도로 수입한다고 가정하면 수입 비용은 54%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에 에이전시 수수료가 더해져야 되지만 L6 할인율 적용까지 고려하면 5% 정도 추가돼서 대략 60% 정도 될 듯 합니다. 그럼 제품 원가에 1.6을 곱해야지만 정확한 도착가 계산이 되겠죠. 도착 예상가는 42,294원에서 48,336원으로 조금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도 마진은 여전히 63%가 되기 때문에 충분한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수입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손해보지 않는 적정 수량을 확인할 줄 알아야지만 정확한 도착가를 계산할 수 있겠죠. 이걸 근거로 가격 경쟁력 유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여러 번 수입 소싱을 진행하다 보면 나만의 노하우가 생기게 되겠죠. 수입에서 발생되는 이런 비용들을 자유자재로 계산할 줄 알고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만 발주량을 늘려가며 사업을 더 확장해 나갈 수가 있겠죠.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작성한 발주서를 에이전시나 구매 대행 업체에 전달하여 수입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돈블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